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 입문 제9장 함수와 변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밑에 그림 나오는 거. 예, 특이하죠. 예. 원래 원본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내가 불필요한 그림들, 요소들만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그림만을 이렇게 추출하는 이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도구일까요, 이게?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자료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죠. 밑에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이런 기능이 파워포인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만 제거를 한다든지 추출한 그림에 어떤 효과를 줘서 흑백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 같이 바꾼다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좌우를 바꾼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파워포인트에 들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기능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된다면 이런 기능을 배워가지고 써보기 바랍니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전문 그래픽 도구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뭐 제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다른 자료를 뒤져보면 뭐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쪽 자료를 살피게 되면 이거 사용법이 들어 있을 겁니다. 예,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은 변수의 속성, 그리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그다음 변수의 연결, 또 가변 매개 변수, 또 뭐 순환, 또 재규호출, 리커시브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초보자인 경우는 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 중급 프로그래머 이상일 때 고급을 지향하고 있을 때 이런 사항까지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좋은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금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 못할 내용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예,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강의도 실습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직접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장 유형 정렬. 지금 떠든 것들 한번 일반적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 저장 유형 지정자 뭐 이런 거 썼죠. 그래서 변수의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지역 정적 변수로 만든다. 이제 스태틱스라는 거죠.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적 함수로 선언해라 그 소리였습니다.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아예 외부 참조 변수를 쓰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장열 이렇게 선언을 해달라는 거고요. 큰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복잡한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키워드로 오토, 레지스터, 스태틱 이런 거 썼네요. 왜 스태틱 두 번 나왔지? 전역 지역으로 구분했구나. 익스턴. 예, 우선 자동이죠. 우리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죠. 얘는 함수가 시작될 때 변수가 생성이 되고 함수가 끝나면 또는 블록이 끝나면 그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지죠. 임시적으로 살아 있다는 거죠. 보통 함수 내부 지역 변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레지는 어떤 때 쓴다고 그랬죠? 속도 향상이죠. CPU 내에 있는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도 함수 내부에서 나오고 지역이고 임시적으로 사용됩니다. 음, 스태틱 이 정적이죠. 함수 내에서 쓰면 정적인데 생존 기간이 영구입니다. 영구라고 그러는 거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소리죠. 컴퓨터 뭐 프로그램이 끝나도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오, 요까지가 기본 되고요. 전역 변수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요. 전역 변수는 특별한 건 없죠. 키워드는 없는데 그냥 쓰면은 어디에다 함수 바깥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건 전역 변수가 된다고 했죠. 이때 모든 소스 파일에서 다 불렀을 수 있고요.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적 전역은 또 뭐야? 함수 바깥에 기술하되 앞에 스태틱이라고 쓴 경우죠. 함수 바깥에 있는데 스태틱 바로 전 페이지에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한 소스 파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파일에서는 못 불러 쓴다는 거죠.
대신 익스턴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소스 파일에서 불러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외부 다른 놈이 불러가는 거지. 내가 전역으로 선언하고 그걸 불러 쓰는 놈은 익스턴이라고 앞에 적어주게 되면은 이걸 다 갖다 쓸 수 있죠. 지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장 유형 정리구나. 그래서 오토는 기본적으로 안 써도 되고 레지스터 스태틱이 자주 쓰이네. 스태틱. 이거는 함수가 종료돼도 그 값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변수의 값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라 하면 파일이 다른 경우 다른 파일에서 불러 쓰고자 할 때는 전역 함수로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불러 쓰고자 하는 놈이 익스턴이라는 이 키워드를 써서 불러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장 유형 정리했고요. 웹에서 참조하는 방법들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헷갈리는데? 그래요. 어떤 저장 유형을 사용해야 될지 지금 앞에 그거네.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소리네. 결론은 자동으로 되게 놔둬라는 소리입니다. 자동 저장 유형은 프로그래머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알아서 해줍니다. 또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함수나 블록은 다른 함수나 블록에 대해서 아예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익스턴 쓰게 되면 어느 한쪽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선언되면 불러 쓰는 놈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남이 불러 쓰고 있다 그러면 수정할 때도 좀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즉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 쓰는 거고 이게 쓰는 게 결코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유지 관리가 편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약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지만 디버깅이나 유지 보수가 쉽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 저장 유형 중에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변수가 있다고 그러면 레지스터 유형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합니다. 빠르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죠.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서. 있다는 것만 알고 굳이 쓰려고 하지 맙시다. 만약 어떤 변수의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스태틱으로 선언해 달라고 그랬죠. 지역 정적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냥 변수명 앞에다 스태틱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함수가 종료돼도 그 값은 살아있죠. 만약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어떡하죠? 그러면 외부 변수, 전역 변수 선언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는 변수라면 그냥 외부 변수, 전역 변수 선언하고 불러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만약 많은 소스 파일에서 공유되어야 할 변수라면 외부 참조 변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파일 얘기 나왔죠? 한 파일 내에서 여러 함수가 불렀으면 그냥 전역 변수면 되는데 딴 놈들도 불렀을 거면 익스턴이라는 거 불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하긴 난 첫 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일반적으로 자동 저장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신경 쓰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알았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보다 더 빼어난 것. 그러니까 아주 자동 저장 유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가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가변 매개 변수? 함수를 쓸 때 괄호 속에다가 함수가 수행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거는 로컬 변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거기서는 변수의 개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소리인데 가변이면 매개 변수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네. 이 가변 매개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에다가 std argument라는 헤더 파일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샵 include 그 위에 적어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이거 관련된 걸 쓰고요. 여기는 뭐라고 적죠? 여러 개 있는 경우 점점점 3개 찍습니다. 말줄임표라고 하죠. 말줄임표라고 적으면 됩니다. 함수를 지정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 주의하면 됩니다. 와, 이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책에서 봤어요. 진짜로 책에서 봤어요. 이런 게 있었네. 시에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여간 C 언어를 만들 때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호출할 때마다 매개 변수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점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거랑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가 모두 들어가겠죠. 인티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재밌어 보이는데? 가변 매개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를 가변적으로 내 마음대로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 소리네. 오케이. 샘플 예제 제시했습니다. 뭐 자주 쓰지 않고 나도 별로 안 써봤던 건데, 일단 여기 보면 메인 함수 여기 지정이 돼 있고요. 아래쪽에 여기가 지금 함수 불러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변 매개 변수를 썼어요. 몇 개인지 점점 진짜 점점점이에요. 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넣으라는 거예요. 한 개 이상 들어오겠죠.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이게 먼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딱 들어온 순간에 여기 보면 스탠다드 아기먼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데이터 타입 쓸 수 있고요. 이런 함수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안 쓰는 이유 중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어차피 한 번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얘는 여기 저기 있죠. 가변인자 목록. 여기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 목록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쓰겠다. 작업이 끝났다 그 소리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하나씩 불러내는 애 같은 애. 여기에 들어 이 목록이잖아요. 목록. 이 목록에 있는 인트는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집어넣는 경우는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인트라고 쓰게 되면 인트는 메모리 할당할 때 2바이트를 잡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숫자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메모리상에서 두 개씩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포인터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질 않았거든요. 즉 이거를 갖다 포인터로 해서 요즘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것을 컬렉션이란 말 쓰고 리스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집어넣고 거기서 한 개씩 뽑아가는 스타일로 쓴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네. 여기 몇 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수는 아기모드 여기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거기에 매개 변수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목록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목록은 0부터 시작하니까 개수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 10개가 있으면 방에다 저장하면 0부터 9까지 그래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분을 도라고 했고요. 그리고 불러 쓰는 방법은 몇 개씩 잘라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요 개수만큼 잘라와라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게 임의로 몇 번째 거를 가져오라고 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치가 지정이 돼 조금 애매해요. 이거 나중에 포인터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에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 있으면 여기 뭐 1, 7, 뭐 2, 8 들어 있으면 얘가 하는 일은 이 목록을 가져오고 그 AP에 집어넣어 주고요. AP 이걸 개수는 몇 개죠? 4개죠. 4개는 ARGS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VA 아규먼트는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기서 요만큼, 그 다음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잘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온 걸 여기다 출력을 시켜주죠. 그리고 그 작업이 종료되는 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네, 한번 돌려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함수를 여기서 지정을 하죠. 프린트 넘버 2라고 10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냥 찍으라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프린트 넘버 2, 10, 20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갑니다. 중요한 거는 함수를 쓰는데 매개 변수의 개수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걸 처리하는 걸 이런 식으로 커버해 줬다는 것도 기억해 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고요. 잘 안 써요. 처음 봤다니까요. 점점점 처음 봤다니까요. 근데 한번 써봅시다. 좋은 기능 같아요. 몰라서 못 썼던 거지. 좋은데. 오리지널에 이게 있었네. 난 옛날 배운 책에서는 못 봤는데 이런 거. 하여간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도 새로운 책이 나오면 한 번씩 훑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음 거 봅시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환상인 겁니다. 환상인 프로그램 기법이거든요. 리커션, 리커시브라고도 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함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함수는 계속 남이 날 불렀었잖아요. 함수 자신이 내가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리커션.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순환이라고 합니다. 순환은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장 흥미롭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규칙인데 그런 규칙에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순환 호출이 가능합니다. 리커시브가. 뭐 예를 들어 갖고 팩토리얼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 n 팩토리얼, 5 팩토리얼을 계산한다 이렇게 했을 때 5 팩토리얼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5 곱하기 4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죠. 즉 5의 n 팩토리얼 구하기 위해서는 n-1 팩토리얼을 구해야 되고요. 또 n-1 팩토리얼을 구하려고 그러면 n-1 팩토리얼을 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 n의 값이 1이 될 때까지 쭉 내려가고 반복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팩토리얼 계산하는데 식으로 n 팩토리얼 정의했는데 다시 n-1 팩토리얼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의를 순환적이라고 하고 n 팩토리얼 구하려면 먼저 n-1 팩토리얼 구해야 되고 그걸 구해서 n과 곱해 주어야 하는데 n-1 팩토리얼을 구하려고 그러면 n-1 즉 n-2 팩토리얼을 먼저 구해야 된다. 현재 작성하고 있는 함수가 n 팩토리얼 계산한 함수이므로 이 함수의 인수는 n-1, n-1, n-1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런 유형을 가진 작업에 대해서는 이 리커시브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샘플 보면서 얘기합시다. n 팩토리얼 구하는 팩토리얼 구하기 문제거든요. 팩토리얼 프로그램인데 n-1 팩토리얼을 현재 작성 중인 함수에 다시 호출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게 팩토리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기법이 적용이 됐고요. 여기 보면 리턴을 하는데 다시 팩토리얼 함수를 불러들이고 있죠. 이걸 이제 단계별로 나누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5팩토리얼이 뭐냐고 구해달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5팩토리얼 계산하려면 5 곱하기 4잖아. 4팩토리얼이잖아. 맞아. 그럼 4팩토리얼은 값이 뭐지?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팩토리얼이야. 그럼 3팩토리얼은 그건 3 곱하기 2팩토리얼이야.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야. 1팩토리얼은 1이야. 그래? 그러면 거꾸로 이제 가지고 올라오죠. 이때 결정이 안 된 건 1 팩토리얼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2를 적용한 다음에 계산해서 리턴.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럼 2가 되죠. 여기다 2를 적용해서 2 곱하기 3하면 6이 되죠. 6을 리턴. 여기 6이 됐다는 거죠. 6 곱하기 3, 64, 24가 되죠. 24를 여기다 리턴. 24 곱하기 5 하면 120이 되죠. 150을 선생님한테 대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 중간평가 문제에서 이거 나갔었는데 그때 리커시브 쓴 친구는 없고요. 어쨌든 식으로 한번 볼게요. 식으로. 뭐 쉬운 건데 식으로 적어놓고서 그 식을 보니까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불러 쓰는데 그 매개 변수의 값이 일씩 감소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걸 불러다가 써야 되고 불렀을 때 일씩 감소되어 있는 인수값 인수죠, 인수. 이걸 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값을 이렇게 그 값을 일씩 감소시키면서 함수를 콜하는 방식을 리커시브라고 한다, 순환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아직 이거 설명으로 뭐하면 프로그램을 보는 거. 뭐 예를 들어 갖고 3팩토리얼을 구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3팩토리얼을 구하려고 하면 3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팩토리얼이 되고요. 1팩토리얼은 1 곱하기 1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이걸 계산하면 결론 6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온다 개념이 뭐냐고 그러면 첫 번째 부르게 되면 여기서 리턴문을 만났을 때 팩토리얼 또 부른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팩토리얼 이렇게 만들어서 돈다는 거예요. 그게 얘거든요. 이 속에 2로 시작이 또 되는 거죠.
거기서는 또 1로 또 시작해서 1이 가고, 그리고 1이 됐을 때는 그 값이 1이거나 이렇게 뭐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 지금 맥의 변수가 아니라 인수 값을 적어놔서 그래요. 예, 그게 1이면 1을 리턴해. 그럼 이 값이 여기 대입이 되고 그럼 계산이 됐죠. 그 값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들어왔다 쭉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 순환, 예, 순환 리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분명히 요 매개 변수를 1 감소시키는 그런 구문이 꼭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같은 겁니다. 근데 설명을 좀 집어넣었죠. 여기 보면은 팩토리얼 계산을 정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5 곱하기 팩토리얼 4잖아요. 또 이걸 구하고 싶으면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죠. 이걸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쫙 합쳐져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잖아. 그 결과가 다시 이렇게 합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리턴에 적용이 되니까. 이 리턴에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수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팩토리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불렸죠. 그러면 5번 불렸으면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를 놓고 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 2개, 3개, 4개, 5개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돼요. 다른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씩 감소시킨 값을 전달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얘는 5루, 4루, 3루, 2루, 1루. 그래서 끝나면은 리턴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 방에 딱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나면 재미있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쓸 때는 하나의 함수를 콜하고 작업이 끝나면 돌아오고 끝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의 함수가 어떤 함수를 부르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부르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불러요. 그리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계속 불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 어떤 주어진 매개 변수 인수죠. 인수의 값이 1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1이 된 순간에는 끝나면서 돌아오죠. 리턴으로 해서. 그래서 제 얘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불려지는 함수가 다 다른 함수가 아니라 똑같은 함수를 반복적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요 그림만 머릿속에 그리고서 이해하면 되는데 직접 돌리면서 한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좋다. 구차한 설명 안 해도 되고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재밌는 기능입니다. 기말 평가할 때 꼭 내고 싶어요. 오케이. 같은 리커시브 쓰는 건데 이건 진법을 변환하는 경우입니다. 팩토리얼 계산뿐만 아니라 어떤 계산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면 여기도 똑같이 다 리커시브 기능을 씁니다. 여기는 아주 쉬워요. 리커시브 쓰는 게 이건 계산이 아니네. 리턴이 아니네. 아니에요. 왜? 이건 아니라 이건 이 자리에서 바로 출력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했어요. 리턴으로 돌려주지 않고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팩토리얼은 최종 결과값이 중요한 거고 이건 중간 계산값이 중요한 경우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DC to B는 DC 데시말 즉 10진수를 to 바이너리로 바꿔라 그 소리입니다. 요걸 쓰게 되면 요걸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있었죠. 이거 뭐죠? 이거 퍼센테이지 나머지 계산한 연산자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 바랍니다. 이진수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2라는 숫자를 5로 바꾸게 되면 5진수 되는 거고요. 8로 바꾸면 8진수 되는 겁니다. 3으로 바꾸면 3진수 되는 거고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진법 변환 혹시 모를까봐 진법 변환하는 방식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법 변환은 정수부와 소수정들을 위와 아래를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어떤 숫자 즉 41.687호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걸 2로 나눕니다. 그러면 목은 2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그리고 또 20을 또 2로 나눕니다. 그럼 목은 20이 되고 나머지 0. 10을 또 2로 나누면 목은 5, 나머지 0. 5를 2로 나누면 목은 2, 나머지 1. 2를 1로 나누면 목은 1, 나머지 0. 2를 2로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이때까지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0이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이 값을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요 값을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바로 해당하는 진법입니다.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머지 정리 이용하죠. 진법 변화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합니다. 8진수일 때는 8로 나누면 되고요. 5진수일 때는 5로 나누면 되죠. 소수 아랫부분을 해당하는 진법으로 바꿀 때는 소수 아랫부분만 놓고서 해당하는 진법을 곱해줍니다. 곱했을 때 소수 위로 올라가는 놈들만 잡아냅니다. 1 나왔죠? 1 제거. 그럼 나머지 0.3750에다 또 해당하는 진법을 곱해요. 그럼 0.7500이 되죠? 두 번째 자리에. 그리고 요 소수 이하에다 또 2를 곱해요. 그럼 1.5가 되죠? 얘 빼내고 아랫부분에 또 곱해요. 그러면 1, 0이 되죠? 그럼 1 돼요. 0이 되면 작업이 끝나는 거고요. 이 숫자는 처음부터 거꾸로 처음부터 10101 읽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10101 10101점 여기 1011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진법으로 10진수를 바꿀 수 있습니다. 10진수를 해당하는 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수 윗부분은 나머지 정리, 소수 아랫부분은 곱해서 소수 위로 올라오는 값 정리로 정의가 됩니다. 해당하는 진법 변환도 할 수 있어야죠. 왜 설명할까요? 나중에 과제 내려고요. 예, 요번엔 최대 공약수가 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는 아까 진법 변환과 유사한 겁니다. 최대 공약수가 뭐죠?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되죠. 알죠? 예, 돌려보기 바랍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도 리커시브 기능을 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나누어주면서 나누어지는지 안 나누어지는지를 계속 계산을 합니다. 나누어지는지 개념이 뭐죠? 요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나머지죠,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 요게 이 함수로 다시 들어가고 어디 가죠? y로 들어갔죠. 그리고 y가 0인지 물어보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는지 계산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면 그때 x를 리턴하잖아요. 직접 숫자 갖고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코드였습니다. 그 다음 하노이 타워거든요. 이 문제들은 샘플 코드 제시했고요. 문제가 뭔지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돌리면서 이 문제가 뭔지 이해하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한 예제들도 다 프로그램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아는 예제들이고요. 사회에 나가면 조금 뭐 잘난 척 한다 하는 애들은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노이 타워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인터넷 검색해서 듣기로 하고요. 요걸 갖다가 이쪽 끝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옮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요거 하나의 원판 이겁니다. 하나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원판, 맨 위에 거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큰 거를 작은 거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올릴 수 크기 순서대로 늘 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막대기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것도 프로그램으로 짭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뭐, 설명은 못해도 할 줄은 알잖아요. 네, 해법은 뒤에 설명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일 먼저 맨 위에 거 일로 옮기고 두 번째 거 일로 옮기고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얘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얘를 일로 보내고 그리고 얘를 일로 빼고 얘를 일로 올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죠.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이 한 단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규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 이상 규칙이 없는 건 프로그램 짜기가 힘들거든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건 없어요. 못 짜요. 그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프로그램이 지저분해지는 거고요. 가변적인 요소를 다 고려하다 보면 그게 사람과 가까워지죠. 사람과 가까워지면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결론은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다 프로그램이고요. 규칙이 없는 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도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판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짜보라는 겁니다.
알고리즘 설명 쭉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많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고요. 이걸 프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규칙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일단 원판의 개수가 아까 3개짜리를 했고요. 이거 원판의 개수가 5개짜리거든요. 이게 알고리즘인가 봐요. n-1개 원판을 A에서 B로 먼저 옮기고 n번째 원판을 AC로 옮긴다. n-1개 원판, 에이씨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같아요? 요 4개를 먼저 여기 빼라. 그리고 얘 갖다 놓는다. 그리고 요 4개 있잖아요. 여기서 3개를 먼저 여기 빼라. 그리고 얘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그 소리예요 이거. 말은 맞죠. 진짜 말같이 쉬운 게 없지만 해보기 바랍니다. 코드 뒤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해도 되고요. 앞에 설명한 기법은 바로 이겁니다. 말로 설명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하노이터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서 원판이 몇 개인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고 중간에 사용할 거는 뭔지 이름을 달라는 겁니다. 캐릭터예요. 막대기 이름, 그 기둥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판이 몇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죠. 1이면은 이렇게 출력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 리커시브가 이렇게 들어가죠. 하노이 타워는 리커시브가 한 번 들어가는 게 2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 리커시브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짤 수 있을까?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직접 해봐요. 이걸 직접 혼자서 문제 풀었으면은 초보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라고 할 수 있죠. 초보긴 하더라도 좀 난해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한 내용을 또 코드로 구현까지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게 힘들다면 어떻게 하죠? 다음 페이지 봐야죠. 다음 페이지 있겠죠. 코드는 단순합니다. 이겁니다. 며칠 되지도 않네. 나는 머리 싸매면서 옮기는데 프로그램은 이건 메인이니까 특별한 거 없죠. 하노이 타우라는 함수 콜했고요. 함수 이게 다야? 하고 옮기고 얘는 무슨 일을 처리하지? 이거예요.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불렀잖아. 이게 되나? 이거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if else만 해보면 됩니다. 그때 이 출력되는 거 쭉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대로 한번 옮겨보기 바래요. 원판이 4개짜리입니다. 4개짜리. 여러분 종이에다 이렇게 막대기 3개 세워놓고 종이 하나 둘 셋 놓고서 한번 옮겨봐요. 옮길 때 어떻게 넘어가는지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진짜 하나의 타워 옮기는 게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간단하죠. 잘 짰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해하기 더럽죠. 프로그램 되게 잘 짠 애가 짰다는 소리예요. 그런 겁니다.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쉬우면 아주 좋으련만 간략하게 짜게 하려고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 수준이 돼버렸고요. 특히 이거는 리커시브를 썼기 때문에 한 방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리커시브는 척 보고 오케이 이거 안 나옵니다. 직접 손으로 그리면서 따라가 봐야 되는 거죠. 꼭 한번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변수 관련된 것들 했죠. 변수의 속성,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변수의 저장 속성 아까 얘기했죠. 스태틱, 익스턴 이런 것들 했었고요. 변수의 연결 익스턴, 가변 매개 변수도 했었죠. 점점점, 점점점, 중요한 거 점점점. 그 밖에 또 뭐 했죠? 우리 순환 리커시브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리커시브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또 실력이 없어 나 적성이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고 물론 교양이잖아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급 수준 정도에서 변수와 함수를 외부와 연결시키거나 다른 파일 다른 함수 그러니까 조금 확장된 개념을 지금 공부한 겁니다. 커리큘럼에 늘까 말까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알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근데 뭐 한 줄을 잡아먹을 정도 양이 돼 버렸네. 그리고 리커시브 같은 거 요건 한번 꼭 써보기 바랍니다. 몇 개는 할 수 있어야 돼. 진법 변환하는 거,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이거는 단골 문제고요. 하노이 타워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방법을 외우고 끝나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런 유익을 이건 어떤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뭐 학생들에 따라서는 미로 게임에다 적용하기도 해요. 그 미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로 이렇게 있으면 미로에서도 길 찾기도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본다. 막혔으면 나와서 위로 간다. 막혔으면 나와서 왼쪽 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거든요. 미로 찾기 게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물론 미로 찾기 게임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을 대면 수업을 하고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미로 찾기를 시켜보고 싶은데 재밌거든요. 그 누구 프로그램이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지 미로 찾기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 변수와 함수의 저장 속성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장 속성, 연결 속성 이걸 주로 했습니다. 꼭 실습 예제로 나와 있던 건 꼭 확인하기 바라고요. 모르면 제공된 코드를 확인하면서 따라라도 꼭 가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